이 다음 토큰을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계속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네, 이 현재 마지막 어텐션 값이 나오면 그 값을 통해서 토큰을 하나 만들고 그 토큰으로 다시 QKB를 계산을 해서 여기 덧붙여서 또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퍼런스 과정은 엔드 오브 시퀀스 토큰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네, 그 나온 아웃풋을 나온 그 어텐션 값을 통해서 토큰을 만들고 그 토큰으로 다시 인풋을 만드는 식으로 네,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값은 다음 토큰 하나에 대한 값만 필요합니다. 이 어텐션 네, 세 번째 값만 필요하게 되는데요. 지금 세 번째 값을 구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사실 QKV에서 필요한 것은 현재 지금 세 번째니까 세 번째 네, 그 쿼리 벡터랑 그리고 키와 밸류에 대해서는 전체 매트릭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세 번째 그 키와 밸류를 제외를 하면은 이전에 다 계산이 되었던 적이 있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시스템에서 이를 해두고 다음 계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KB 캐시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밸류 캐시를 왜 얘기하였냐면 이 LLM 인퍼런스 시스템에서 이 캐시를 이제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원하는 만큼 성능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피규어를 보시면은 이제 인퍼런스 시스템에서 스루풋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리퀘스트를 한 번에 처리하는 그 배치 사이즈를 늘리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보니까 기존의 시스템들은 배치 사이즈를 몇 개 올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이제 메모리 바운드 되어서 더 이상 성능을 올릴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A100 GPU를 가지고 얼마만큼 메모리를 먹는지 좀 조사해 본 게 있는데 이때 보면은 한 65%가 모델의 파라미터 값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값 자체는 이제 저희가 뭐 조작할 수 없는 어떤 컨스턴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키밸류 캐시를 관리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이 키밸류 캐시 같은 경우에는 동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은 메모리 웨이스트가 생기고 네, 이 인퍼런스 잡이 되게 메모리 바운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 기존의 시스템들처럼 배치를 몇 개 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메모리 바운드 되어서 스루풋이 어느 순간 바로 정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시스템들은 이 키밸류 캐시를 되게 잘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이제 안을 뜯어보면은 메모리 프래그멘테이션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공통된 리퀘스트들이 들어오면 앞에 프리픽스가 같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키밸류 캐시 값은 이제 똑같기에 공유를 개념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기존 시스템에서는 이 값들을 중복으로 계속 계산하게 되어서 의미 없는 메모리를 계속 먹고 있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메모리 프래그멘테이션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모델이 낼 수 있는 최대 아웃풋 길이를 2048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챗봇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챗봇이 낼 수 있는 최대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최대 길이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기존 시스템들은 이 가능한 한 네, 최대 길이로 먼저 연속된 메모리를 미리 할당을 받고 네, 그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48개의 토큰만큼의 네, 메모리를 먼저 잡게 되고요. 현재 이제 어고라는 저 토큰을 계산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미래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앞으로 제너레이트 될 토큰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두 토큰에 대해서는 미래에 써야 하니까 메모리가 잡혀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 뒤에 거의 대부분의 메모리 슬롯들은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웃풋 랭스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지 못해서 대단히 많이 메모리를 할당해 놨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 생겨 메모리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네, 연속된 메모리를 할당해야 하다 보니 버디 얼로케이터 같은 시스템을 쓰면은 네, 버디 얼로케이터 같은 메모리 할당자를 쓰게 되면은 시스템에 이제
가능한 메모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프래그멘테이션 돼서 연속된 메모리를 할당할 수 없는 그런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 현상도 생기게 됩니다. 네, 이게 기존 시스템에서 일어나던 그런 메모리 웨이스트입니다. 네, 이때까지 말한 네, 문제이고요. 그래서 VLLM, 그러니까 페이지드 언텐션에서는 이 문제를 굳이 이걸 연속된 메모리를 다 잡을 필요가 있냐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OS에서 사용하고 있던 버추얼 메모리와 그리고 페이징 기술들을 여기에 적용을 해보자는 게 이 논문의 키 아이디어입니다. 네. 업텐션을 계산하는 데는 굳이 연속된 메모리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GPU 메모리를 미리 페이징을 해두고 그거를 잘라서 네, 잘려있는 그 메모리 위에서 네, 어텐션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VLM이라는 시스템을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하고 구조는 되게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먼저 리퀘스트를 받는 스케줄러가 위에 하나 있고 그 스케줄러가 각 GPU 워커들한테 리퀘스트를 보내주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KB 캐시 키밸류 캐시 매니저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네, 버추얼 메모리 어드레스와 피지컬 메모리 어드레스 매핑하는 그런 테이블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서 이제 얼로케이터로 실제 네, 메모리를 할당해서 GPU가 쓸 수 있도록 주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페이지드 어텐션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지금은 키밸류 토큰을 4개씩 잘라서 하나의 블록이란 단위로 일단 먼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 이렇게 연속되지 않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공간에 이 토큰들이 있어도 계산이 가능한가라는 것인데요. 사실 네, 계산이 안 될 이유는 없죠. 식에서도 그냥 이 위가 원래 그 어텐션을 계산하는 식이고 아래가 그 페이시드 어텐션에서 제한하는 식입니다. 그냥 보시면은 블록 단위로 어텐션을 계산해서 합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식입니다. 즉 블록이라는 어떤 단위로 한번 청킹을 해서 그걸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보시면은 네, I 나누기 B의 세일링을 해서 지금 어느 블록을 계산하는지 알아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네, 사실 가상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부터 시작하는 어떤 가상 주소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가상 주소에 대한 실제 메모리 주소를 알아야 실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OS에서 정확히 동일한 개념이 있죠. 그 페이지 테이블 같은 거를 여기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위한 여기서는 이제 블럭 테이블을 두어서 네, 실제 메모리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이 블럭 테이블에는 현재 그 로지컬 KB 블럭이 어느 피지컬 KB 블럭에 매핑이 되어 있느냐라는 정보와 그 블럭 안에서 몇 개의 그 토큰들이 채워져 있냐라는 정보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블록 제로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먼저 블록 테이블에 접근해서 이 로지컬 블럭이 어느 피지컬 블럭에 매핑이 되어 있느냐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7번 블럭에 매핑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서 사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이시면 저 fathers라는 토큰을 위해서 공간을 더 써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블록 1번에 이 저 토큰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이때 블록 테이블에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토큰이 하나 더 채워졌으니 플러스 1을 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이 다음에 토큰을 하나 더 쓴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엔트리를 하나 더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OS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버추얼 메모리에는 원래 피지컬 메모리가 아무것도 할당이 안 돼 있잖아요. 원래 거기에 접근하면은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서 그때서야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는데 이것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록 2에 이제 접근을 하면은 새로 이제 블록 테이블에 엔트리를 만들어서 매핑을 만들어주고 네, 하나를 채웠으니 1로 초기화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사실 네, 페이지드 언텐션은 여기까지가 거의 핵심이라서 뒤는 거의 적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네, 권우석 분, 네, 기회를 되게 잘 찾은 게 아닌가 합니다. 먼저 생각해주면 뒤에 남은 사람이 뭐 저게 신인 어쩌니 그런 소리 할 그런 먼저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도입하게 되면은 마치 OS에서 페이지를 공유할 때처럼 거의 똑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키밸류 캐시도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 방법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좋던 그 추상화를 여기도 도입해서
거의 장점이 그대로 네, 똑같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패러럴 샘플링이라고 해서 챗봇에서 가끔 두 개의 응답을 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사용되는 테크닉인데 어느 때까지는 공통된 응답을 생성하다가 뭐 확률이 한 50대 50 되는 걸로 분기가 나눠질 때 그 두 개 응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이때 이제 사실 앞까지의 그 값들이 똑같기 때문에 키밸류 캐시를 계속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기 fathers랑 mothers라는 부분에서 분기가 갈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네, OS랑 똑같이 copy on write를 통해서 네, 복사를 하고 거기 write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위해서 피지컬 블럭에다가 랩 카운트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듣긴 했는데 빔 서치 같은 경우에도 네, 자연스럽게 쉐어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사용해서 네,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빔 서치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VLM 시스템에서 네, 스케줄링과 프레임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네, 말로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FCFS 스케줄링 정책을 사용해서 먼저 들어오는 리퀘스트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메모리가 충분히 가용 가능하다면은 네, 온 순서대로 계속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GPU 메모리가 이제 부족해져서 할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때는 어떤 한 리퀘스트를 선점을 해야 하는데 그 프리엠션의 기준은 가장 오래 돌았던 그 리퀘스트를 선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선점을 하면은 그 밀려난 애는 어디에 따로 저장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스왑이 일어나는데 이 스왑을 할 때는 CPU D램에 스왑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GPU에 있던 그 값들을 CPU에 복사해서 넣어놓게 됩니다. 이때 아까 보셨던 그 블록 단위의 이빅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리퀘스트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블록을 다 네, 스왑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리퀘스트가 아니면은 보통 접근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CPU D램에도 되게 많은 리퀘스트들이 스왑돼서 다 나가고 이제 그 용량마저 넘칠 때는 그냥 값을 버린다고 합니다. 값을 버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계산해야 할 때는 그냥 다시 계산을 해서 네, 리퀘스트를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이미 네, 그 한번 쫙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원래 하던 것처럼 아웃풋 내고 인풋으로 넣는 게 아니라 그 원래 나왔던 거를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페이지 어텐션에 대한 내용이었고, 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돌아올 때 available. 네, 그때 어베일러블한, 네, 나갈 때 테이블도 지우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실험 자체는 그 GCP에서 A2 인스턴스라는 걸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A100 GPU들을 제공하는 그런 인스턴스에서 실험을 했고, 네, 베이스라인들은 그 당시 기준으로 네, 소타들을 썼다고 합니다. 네, 베이스라인들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사실 뭐 논문에서 뭐 공개한 정보는 거의 없긴 한데 이 둘 모두 그냥 연속된 컨티규어스 그 메모리들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르카라는 시스템은 이제 세 가지 베리언트를 두고 실험을 했는데 맥스는 나올 수 있는 최대 아웃풋으로 아웃풋 길이만큼으로 그냥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그 원래 오르카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파워 2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길이들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길이보다 최대 2배만큼의 할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실제 상황에선 벌어질 수 없으나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하고 베리언트를 만든 것입니다. 이 오라클의 경우에는 그 딱 맞게 할당하는 것입니다. 뭐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그 길이에 딱 맞게 할당을 했을 때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살펴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VLM이 네, 당연하겠지만 더 많은 리퀘스트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네, 페이징을 통해서 굳이 연속되지 않은 메모리를 가지고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메모리를 낭비 없이 잘 할당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배치 사이즈도 커져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오라클이 이제 학교는 네, 그것만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되게 많이 차이 난다고 설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리픽스 쉐어링에 대한 그런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트랜슬레이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어떤 한 그 번역의 예제를 앞에 하나씩 넣어두는 식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 왼쪽이 이제 하나의 예시를 넣었을 때고 오른쪽이 5개의 예제를 프롬프트에 넣었을 때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프리픽스 쉐어링이 되게 잘 되어서 프리픽스 쉐어링이 되면은 그만큼의 메모리를 더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배치 사이즈를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어서 이만큼 더 받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도입했던 블럭 타입으로 인한 오버헤드와 어떻게 블럭 사이즈를 정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그런 스터디를 약간 했는데 왼쪽에 보시는 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페스터 트랜스포머와 VLL 커널 실행 시간, 커널 레이턴시를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VLLM 같은 경우에는 페스터 트랜스포머보다 살짝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블럭 테이블이 CPU 호스트 메모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참조해서 트랜슬레이션하는 그 오버헤드가 여기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최대 26%의 오버헤드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스루풋이 잘 나온 이유는 당연히 메모리를 잘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오버헤드도 SLP에서 이퀄 뭐 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VL은 지금 모든 거기서 다 쓰고 있거든요. 다 쓰고 있죠. 그러면은 GPU에서 저 엑셉트 트랜스퍼를 하는 거를 할 수 있게 던져주지 않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사실 이걸 거의 그냥 표준으로 썸겠다 치면은 그걸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게 하드웨어의 부재로 인한 거잖아요. 그 인해 생긴 거다. 네. 뭔가 하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두 데이터셋에서 실험한 결과 경험적으로 16개에서 32개 사이가 가장 레이턴시가 짧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16개를 디폴트 사이즈로 정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페이지 더 어텐션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앞으로 젠가죠. 젠가. 그게 된가니? 그 젠가처럼 생겨 먹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뭔가 그런 걸 의도한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젠가라는 논문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논문을 저자들을 보시면은 아까 버클리 스카이랩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VLM 저자들이 똑같이 여기서 도와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올해 SLCP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VLLM의 어떤 단점을 좀 해소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논문과 그 VLLM 논문이 나오기 사이에 간격이 좀 길었는데 그 동안에 LLM들이 되게 많은 모델이 나왔잖아요. 그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그 페이지드 어텐션의 가정들을 먼저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페이지드 어텐션은 그 LLM 모델을 보시면 여러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 레이어에서 모두 똑같은 임베딩 사이즈를 사용하고 이제 전부 다 그냥 풀리 어텐션을 해버린다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토큰들에 대해서 어텐션에 다 참여시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2년 사이에 되게 많은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드 어텐션에서 가정하던 것들이 깨져 버렸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모델이 이 만바를 사용하는 잠바라는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이 모델에서는 세 개를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을 사용하기도 하고 보이시는 것처럼 토큰의 일부만 그 계산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쓰고 그 만바 그런 게 이제 최근에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는 다 임베딩 사이즈가 일정했을 거라는 가정하에 이 코드가 짜여졌는데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만바에서의 임베딩 사이즈는 세로로 더 길죠. 그래서 이 레이어마다 일정하다는 가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레이어에서 풀리 어텐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가정이 깨짐으로써 기존 그 페이지던 맞습니다. 네네. 네네네. 그걸 다시 만들어. 사실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해가 맞긴 합니다. 이게 레이어 0, 1, 2, 3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를 확인해주는 장점이 사이즈가 계산량이 많아요. 그렇죠. 만바는 누적해서 이걸 스페이스로 녹여버리기 때문에 리커런트로 녹여버리기 때문에 계산이 진짜 간단한데 그 약한 게 있죠. 어테뉴에이팅이 돼버려요. 이게 옛날 게 자꾸 잊어버려 이제. 네. 내가 그걸 복원할 방법도 없고 그걸 두 개 섞었습니다. 지금 그걸
이게 그래서 약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해도 뭐 잘 나온다 이런 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이 잠가 모델이라는 거. 네, 그렇다고 여기서 소개를 했습니다. 두 개의 지금 단점을 보완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네, 인베딩 사이즈도 다르고, 각 레이어에서의 어텐션 메서드도 다른 게, 것들이 계속 나와서, 네. 이걸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LLM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헤테로지니어스 LLM이 출현함에 따라서, 그 왼쪽에 보이시는 게 원래 그냥 트레디셔널 LLM인데요. 여기 보시면 레이어마다 사용량이 일정하죠. 네, 똑같으니까 고정은 잡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다 깨지고 계속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넘버로 퍼프에 따라 이유가 다른데 그 레이어가 뱉어내는 네, 그 양이 다른 거죠. 다른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깨져서 그래서 원래 메모리 프래그멘테이션 문제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메모리 프래그멘테이션과 하이 챗봇을 LLM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사이즈가 다변이 돼버리니까 네네. 본인 사이 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각 레이어가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을 내가 텍스트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은 다 그냥 한 인베딩 사이즈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짜놓는데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크니까 그 안에서 프래그멘테이션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만 해서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걸 처음에 그렇게 월스 케이스로 잡아 돌아버리고 넘쳐버리고 뭐 이러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프래그멘테이션이 다시 생겨서 그 문제를 이제 다시 해결해보고자 하는 게 이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생각이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가정이 안 맞는 거죠. 제일 큰 거를 기준으로 할당을 해도 조금 공간이 남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인데 네, 요것도 되게 잘 본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네. 이제 왜 쳐보지 않으면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헤테로지니어스한 레이어들의 메모리 사용 패턴들을 추상화를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레이어마다 다른 메모리 크기를 할당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고 어떤 걸 캐싱을 할지 그런 것도 좀 조절할 수 있게 앱스트랙션을 만든 게 이 논문의 키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인터페이스를 제안을 하는데 레이어의 프로퍼티로 네, 페이지 사이즈, 액티브 페이지스, 퍼시블 프리픽스라는 세 개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그 개발자한테 이걸 정의를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컨셉입니다.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 페이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토큰이 나타내는 인베딩 사이즈를 리턴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네. 이 액티브 페이지스라는 거는 다음 토큰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페이지가 뭐냐라는 건데요. 그 다음 토큰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페이지에 대한 리스트를 리턴을 해줍니다. 이걸 어떻게 쓰는지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시블 프리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되게 복잡한데 이거는 이제 지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인자로 현재 키밸류 캐시 어떤 게 살아있냐를 같이 넘겨주는데 그때 그 리스트를 보고 어떤 게 프리픽스 캐시 hit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한 셋을 만들어서 넘겨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는 뒤에서 설명이 있으니까 그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젠가에서는 이 세 개의 인터페이스를 개발자한테 제공해서 각 레이어에 맞는 프로퍼티들을 정의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젠가의 좀 시스템 오버뷰입니다. 보시면은 VLLM과 거의 어차피 VLLM 위에 지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건 거의 동일하고 핵심이 되는 건 세 개 컴포넌트인데요. 먼저 ACM 얼로케이터라는 가장 상단에 얼로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ACM 얼로케이터는 좀 비유를 해드리자면은 슬랩 얼로케이터의 되게 특수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ACM 얼로케이터가 어떤 페이지를 할당해주면은 그 페이지 안에서 세부적인 할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 레이어에 맞는 할당을 안에서도 하게 됩니다. 이들을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얼로케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캐시를 이빅트하고 그런 걸 결정하는 캐시 매니저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얼로케이터와 캐시 매니저가 아까 그 정의한 프로퍼티들을 참조를 해서 할당, 이빅션 등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LCM 얼로케이터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LCM은 당연하지만 최소 공배수를 말하는 게 맞고요. 예시로 이제 이미지 토큰과 텍스트 토큰이 두 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두 토큰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되면은 76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768이라는 숫자는
저 두 수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이미지 토큰들의 셋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텍스트 토큰들의 셋으로 볼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미지 토큰을 바라보게 되면은 세 개의 이미지 토큰으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텍스트 토큰으로 보게 되면 두 개의 텍스트 토큰으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어들에서 정의한 그 임베딩 사이즈에 LCM으로 큰 페이지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LCM 크기만큼의 메모리들을 미리 네, 잘라서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미지 토큰 두 개를 할당 받아야 한다 치면은 먼저 이 LCM 얼로케이터한테 한 장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안에서 각 레이어에 맞는 얼로케이터들이 그 크기에 맞게 안에서 잘라서 또 할당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텍스트 토큰 하나를 받겠다고 치면은 다시 이제 LCM 로케이터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페이지 하나를 받고 그 안에서 나눠 쓰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제 생각엔 이 모습이 젠가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름이 젠가로 정해진 것 같긴 합니다. 네, 빼는 건데 그 싸우는 모습이 좀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닐까. 네. 그냥 모양을 보고 붙인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아까 말한 각 레이어가 면의 사이즈의 메모리 알로케이션이 메모리가 요구되는 양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해결을 무슨 디자인 프린시플로 해결했다는 게 문제하고 뭐가 뭐가 이게 인사이팅 이제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 이 레이어 프로퍼티를 개발자한테 줘서 너네들이 이 레이어에 대한 특성을 정의를 해주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레이어 프로퍼티가 쓰겠다는 거. 레이어의 네네. 더 프로퍼티 클래스 하나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제안한 거. 레이어의 특성을 지금 원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뚫어준 겁니다. 페이지, 그냥 자르는 것 자체는, 그러면 이제 안에서 인터널 프로그멘테이션이 생기는 거죠. 네. 만약에 이 예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384KB 그냥 한 페이지로 보겠다라고 해버리면은 이미지 토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넣고 몇 바이트가 비는데 그거를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알려주겠다는 이거. 난 저게 키 컨트리뷰션인지는 잘 모르겠었어. 난 페이지 사이즈를 지정하는 게 되게 크게 와닿지 않아. 여기서 요력을 하나의 페이지로 한다고 치면 텍스트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필요할 때 그러면 올리 빼기 384만큼 이제 계속 생기고 네네. 이걸 아예 최소 공배수로 이제 하나로 가가지고 이 잘라놔가지고 저렇게 큰 사이즈가 필요한가? 싶어서 64KB짜리 필요한가? 이런 게 무수히 많이 쌓이면 뭐 레이어가 진짜 그러면 인베딩 벡터를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409 곱하기 그 엔트리당 몇 바이트 계산해가지고 디멘전이 달라서 이게 일단은 만약에 일단 왜 달라야 되는지 잘 와닿지 않아. 이 토큰보다 작게 되면은 계속 이게 어차피 VLLM 위에 쌓여져 있다 보니까 블록에 대한 트랜슬레이션을 계속 해야 하잖아요. 작으면은 그게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다고 키우면은 그 안에서 남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요. 얘만 실 사이즈만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제가 아이들 집 잘라가지고 4kg 곱하기 256을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계속 트랜슬레이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네, 아까 그 블록 테이블에 CPU 호스트 메모리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참조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요것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라놓으면 그 오버헤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지금은 스페이스 위까지 문제이기 때문에 프래그멘테이션 문제인데 갑자기 트랜슬레이션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문제. 그냥 프래그멘테이션 문제는 페이지 사이즈를 굉장히 파인그레이드 가버리면 삐치킬 수 있거든. 네, 네네. 그래서 질문을 한 건데 답변을 저기 트랜슬레이션 문제를 끌고 와 버리면은 이게 동문서답이 되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잘라놓으면은 제 생각에도 이게 메모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오는 오버헤드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한 게 아닐까 싶기는. 근데 유틸라이제이션에서 루즈하는 게 되게 클 것 같다. 근데 나는 왜 저걸 이렇게 조그만한 거 이렇게 시키지 않나 이걸. 거기서 15% 트랜slation 오버헤드 지지 뭐. 근데 여전히 이건 되게 잘 쓸 수 있지 않나. 바라보는 거지. 이게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 최대 공학수고 128kg 기준으로 하면은 위에 2개 주고 아래는 3개 주면은 완전 삐뚤게 다 유틸라이제이션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궁금한 점은 이미지 토큰 만약에 128kg 두 개로 주게 되면 그 두 페이지는 항상 연속돼야 된다는 거 보장을 시켜줘야 되는 건지. 그걸 보장시켜 줄 수 있게. 그러면은 연습된 3개, 연습된 7개, 뭐 연습된 4개 이렇게 주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러면 관리할 때 좀 관리할 때? 예, 어떤 페이지들은 항상 7개씩 막 묶여 있어야 된다, 연속돼야 된다는 걸 그 보장을 해준 채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게 조금 관리 정책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생기지 않아요? 얘는 특목적으로 그러니까 얘 남는 거 똑같은 얘기야. 아까 봤잖아. 2개 쳤는데 3분의 2 쓰고 나머지 하나 남았는데 이거 버려야 되잖아. 또 다른 게좀 적품교하고 옆에를 해당해 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게 뭐 쪼개는 게 아닐까 싶은 게 그 페이지 더 어텐션에서 뭐 쪼갤 때 토큰을 묶어서 블록이란 단위로 쪼개지 않습니까? 그 토큰이라는 게 거의 어토믹한 단위라서 그 안에서 더 쪼개는 거 어려운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나는 페이지 크기를 작게 하고 얼로케이션 할 때는 연속된 페이지를 1, 2, 8로 해놓으면 딱 2, 5, 6은 2개 주면 되고 384는 3개 주면 그 사이즈. 그러면은 원래 그 버디 얼로케이터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한 게 아닌가요?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문제가 똑같이 생기는 거죠. 연속된 메모리를 할당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익스터널 프로그멘테이션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다시 퍼펙션식으로 다시 올리고 하면 되잖아. 그게 난 프레그멘테이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게 K가 아니라 그냥 하여튼 이거 이거 바이트야? K 맞을 건데. 그래서 왜 이렇게 집생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쪽에 디자인 아니 아니, K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논문 본문에는 저 이거 보고 K라고 너의 적었었거든요. 없는 부분을 뭐라 해야 돼? 그냥 바이트 256 바이트 스몰 페이지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진짜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나도 저렇게 왜 잡아야 되지? 이렇게 질문했던 거야. 뭘 보고 킬로바이트를 보고. 이상한 되게 키로바이트가 맞을 것 같아. 근데 인베딩이 바이트일 리가 없지 않을까요? 바이트면 너무 작지 않나요? 인베딩 사이즈로. 논문에다가 K를 빼먹었다고? 아니 이게 클래스 스피드 논문에다가 K를 빼먹어? 예시가 그렇게 안 해. 이상한데. 뭐 오케이. 다시 그게 일단 문제점이 있고. 네. 그래서 다시 보면은 레이어, 아까 그거 클래스. 네. 여기서 페이지 사이즈 주고 그다음 이 뒤에 두 개 말씀하시는 거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좀 다른 거를 설명을 해야 이해가 돼서. 아니, 다른 설명 안 하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 키 아이디어는. 캐시를 이제 이빅트를 시키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어에서 참조한 페이지들에 대한 리스트가 필요할 건데 그거를 얻어오는 게 액티브 페이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어떤 게 프리픽스 캐시 hit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돌려주는 게 이 possible prefix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내가 슬라이딩 윈도가 2라고 하면은 두 개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나랑 그 뒤에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어디에 있냐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얘는 그냥 저 키밸류 캐시 그냥 가져와서 쓰면 되겠구나 이런 걸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게 이제 레이어 프로퍼티를 처음에 돌리기 전에 이걸 선언하는 거 그리고 페이지 파스블 프리픽스를 돌리기 전이라는 거는 이게 주기 시작하기 전에. 네네 맞습니다. 컴파일 타임이 오면 되게 웃긴데 코드 작성하는 그 타임에 다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 설명을 너가 지금 어떻게 원래 페이지 더 어텐션의 스 사이즈로 이미 어썸션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델에서는 모델이 이게 중간에 넥스트 토큰 제너레이션 하면서도 막 이게 요구량이 다르잖아. 네. 그치? 네. 그걸 내가 어떻게 리액트 할 거냐의 문제야. 이 문제의 핵심은 중간에 돌아가면서 가변하고 있는 메모리 요구량에 핏시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방법이.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내가 뭔가 알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유저가 요 정보를 제공한다면 나는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프래그멘테이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네네 맞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그래서 각각이 무슨 역할을 하고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되지. 네. 그걸 하는 거야. 네. 이거의 인사이트가 뭐냐. 문제는 정말 잘 찾은 게 뭐죠. 어려움이 뭔지도 알겠어. 네. 그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 네. 이게 진짜 있는 문제일 거야. 잠바? 잠바가 별로 없잖아. 잠바 70년 맞지? 이거 어디더라고?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마포 이런 방법이 없었어?
그게 싫어했어? 뒤에 대단히 많은 베이스라인들을 쓰는데 대단히 많이 네, 뭐 비전보드도 써서 실험하고 슬라이드 윈도우 쓰고 뭐 먼바우 쓰고 스파이스 어텐션 이런 것도 쓰고 뭐 라마 똑같이 썼네. 네,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거는 꼭 잠깐한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그 어떤 나오는 게 들어오더라도 조합이 들어오더라도 네. 이렇게만 선언해 준다면 네, 맞습니다. 나는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게 네네, 그게 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 넘어가자면은, RACM이 엄청 커질 수 있느냐인데요. 사실, 인베딩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GPU에서 효율성 등의 이유로, 2의 거듭 제곱의 배수로 보통 많이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ACM을 구한다고 해도, 네. 그 뭐 A 곱하기 2의 K승 이런 식으로 인베딩 사이즈가 정해지니까 LCM 사이즈가 별로 안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전비를 갈고 그래서 최신 그 LLM 모델들에서 LCM 사이즈를 재보았을 때도 8메가가 넘지 않는 사이즈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LCM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젠가는 이제 레이어 그 타입별로 서로 다른 프리픽스 캐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캐싱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에 세 가지 연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페이지를 그 캐시 풀에 넣는 것과 그리고 이빅션 마지막으로 세 연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이빅션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빅션을 잘 하려면은 당연하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페이지를 먼저 이빅트 해야 하고 그리고 레이어를 걸쳐서 캐시 이빅션 자체가 레이어와 상관없이 그냥 밸런스 있게 이빅션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레이어에서는 이빅트가 많이 일어나면 거기에 되게 바운드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어 관계없이 밸런스된 이빅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젠가에서는 LRU 기반의 이빅션 폴리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액티브 페이지스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계산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현재 다음 토큰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페이지들이 필요하다는 그 정보를 이 인터페이스로 받아올 수 있는데 그때 받아와서 계산도 같이 하면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접근한 시간을 같이 적어주게 됩니다. 그 페이지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세 가지 스텝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좀 따라가 보면은 그 슬라이딩 윈도우만 좀 보면은 A, B, C, D를 가지고 와서 2를 계산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 이제 1 시점에 접근했으니까 1을 다 적어주고 그 페이지에 대해 그리고 스텝 2로 넘어왔을 때는 D를 가지고 F를 계산을 하니까 D가 지금 현재 접근하는 페이지인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을 D2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텝에서 프리피 페이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CDG를 접근해서 H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CDG를 이 액티브 페이지스라는 인터페이스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 접근 시간을 업데이트 해주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그 타임 스탬프가 찍히게 됩니다. 짜줘야 합니다. 근데 엄청 도움 필요한데 보통 슬라이딩 윈도우는 그 마지막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만큼만 필요하니까 보통은 저런 식으로 짜질 것 같긴 합니다. 저가 실제 그 내가 정말 절실하게 메모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공적인 부분의 코드를 너네가 짜줘봐. 네네, 맞습니다. 지금 내가 하겠다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전 구현해서 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구현이 아니잖아요. 뭐 슬라이딩 윈도우든 만바든 뭐 만바는 마지막 것만 주면 되고 스파이스 어테이션 같은 게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면은 대부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용자 상위 이상적인 그 솔루션이 어떤 거는 조건이라고 보면 사람들이 할때 기존에 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트랜스페어는 굉장히 심플한 솔루션인데 난 페이지도 어텐션을 그냥 본 거는 아이디어는 왜냐면 다 의사도가 좀 겸손하게 얘기했잖아. 네. 근데 그 효과는 무지막지하게 크거든. 근데 여기서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어떤 걸 기대냐면 애플리케이션 트랜스페어런트하게 뭔가 할 줄 알았어.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뭔가 하고 하려는데 되게 중요한 정보에 관한 것들을 유저가 짜줘야 되는. 근데 사용자가 만약 그걸 본인이 잘 모른다면 되게 이제 안 맞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네. 네, 그치만 이제 그 모델을 돌리는 사람들은 보통 이거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막 그 힘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들어주는 게 네. 이렇게 너네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이거죠. 원래 이런 거 없는 게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줄 수 있게 만들어. 아니면 나중에 어떤 모델이 들어오더라도 그 모델에 맞게 넣어주기만 하는 시간. 나는 처음에 너무 무릎을 쳤기 때문에 해가지고 떨어져도 막
정말 아무 도움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저자 네, 리스트도 딱 보고 해가지고 사실 어, 그렇죠. 그런 감이 없진 않았거든. 네.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많은 걸 정보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다면은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근데 주는 건 사실 이거 세 개가 전부고 우리는 저세 개가 네. 다이나믹, 언프리딕터블한 제일 큰 팩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세계 팩터 정보 니네가 다 줘봐라고 하는 거잖아. 네, 뭐 그렇죠. 난 거기서 김이 쑥 많이 빠진 거야. 문제 처음에 빠진 거는 그건 오케이. 완전 난 동의했어. 그 VLLM은 열광 사람들이 VLLM 되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관없거든. 모델, 네. 사람자가 찍어주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네, 그냥 그렇죠. 그냥 네. 모델 애그너스틱이야. 뭐- 트랜스레이션 따위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메모리 VLLM 쓰면은 안 쓰는 것보다 무조건 좋거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어도 뭐 다른 한편의 논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이죠. 그거는 뭔가 인게이지가 딱 필요한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단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네. 많은 거. 만약에 페이지도 어떤 경우가 있었잖아. LLM, 뭐, 라마 1, 라마 2, 하나만 실험해도 증명이 끝나. 네. 그렇죠. 오케이? 네, 이제 넘어가서 캐시 히트가 생겼을 때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히트가 발생했다는 것은 현재 들어온 그 프리픽스를 봤을 때, 거기에 이제 필요한 키밸류 캐시들이 다 존재하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좀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사이즈가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 두 개의 정보만 있으면은 내가 이걸 캐시트라고 생각해서 갖다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에 이제 어떤 키밸류 캐시들이 살아있는지 정보를 주는 건데요. 이게 저 파시블 프리픽스의 인자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그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보고 나는 지금 보니까 CD, HI, IJ가 히트가 날 수가 있어 라고 리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 그 젠가 시스템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네, 저 키밸류 캐시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가지고 있어. 네. 그걸 보고 너가 날려 있어. 맞아. 네네, 그게 맞습니다. 뭐, 빼, 내가 아무나 시켜 빼자. 뭐지? 네, 비슷한 게 그 ACM 알로케이터밖에 없지 않나 생긴 거라도 비슷한 게.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레이어별로 이제 키밸 캐시를 유지하면은 캐시 히트도 당연히 올릴 수 있고.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스루플롯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 배치를 키우게 되면은 그 키밸류 캐시들이 계속 나가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캐시 히트 레이시오가 나빠질 수 있는데 어떤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자주 들어오는 프리픽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것들이 그에 이제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주 사용되는 프리픽스가 있으면은 이거를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커먼 페이지 폴이라는 것을 두고 거기에 자주 사용되는 걸 넣도록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 들어가는 그 프리픽스에 대한 키밸류 캐시들은 자주 사용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이제 재사용될 확률이 높아야 합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치고 먼저 알고리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빅션은 항상 그 노멀한 그 캐시풀에서 합니다. 커먼 페이지 풀에서는 이빅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시 히트 네, 함수는 그 노멀한 캐시풀과 커먼 캐시풀 두 개를 모두 검사해서 네, 그 히트난 페이지들을 가져오도록 구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커먼 페이지 풀에다가 어떤 거를 등록을 하고 어떻게 등록하냐인데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그러니까 앞으로 또 자주 사용될 확률이 높은 프리픽스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풀에 넣으려는 어떤 페이지가 자주 겹치는 프리픽스에 있으면은 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커먼 페이지 풀에 넣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 그 레이어 로컬 풀에 넣으면은 add 페이지 함수를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앞으로 이제 자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리픽스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논문의 저자들은 데이터셋을 좀 분석을 해서 약간 해킹을 했습니다. 뭐 재미있는 관찰인데 만약에 리퀘스트 B가 먼저 들어오고 A가 들어왔을 때 이 두 개가 도착한 시간이 1분 미만이면은 사실 이 리퀘스트 B 이전에 들어온 리퀘스트 C와도 프리픽스가 겹칠 확률이 81%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가까이 있으면은 보통 같은 프리픽스로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거를 데이터셋을 분석을 해서 찾아냈고, 네, 젠가에서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좀 하이 레벨로 표현하자면은 비슷한 시간대에 들어온 리퀘스트들의 공통된 프리픽스를 커먼 페이지 풀에 넣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비슷한 시간이라는 것을 좀 정의를 해야 하는데 되게 복잡한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지금 그 바깥쪽 서메이션을 보면은 이게 리퀘스트고 안에 서메이션은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가 리퀘스트가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이제 필요했던 페이지들의 목록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 합산을 했을 때 GPU에서 가용 가능한 토탈 페이지보다 작은 B를 찾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B에서 A-A까지가 좀 인접한 시간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PU 메모리에 이미 페이지들이 있을 확률이 높은 리퀘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걔네들을 비슷한 시간대로 보고 그 사이에서 공통된 가장 긴 프리픽스를 아까 그 초록색으로 표시한 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커먼 페이지 풀을 사이즈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이 커먼 페이지 풀 사이즈를 어떻게 줬을 때 그 실행 시간이 최소가 될 때가 가장 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생략을 하긴 했는데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얼마만큼의 크기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실행 시간에 대한 모델을 세우고 그거를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값을 좀 찾아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정확한 설명은 여기서 좀 생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찾은 결과가 한 1000페이지 정도를 이 커먼 페이지 풀로 사용을 하면은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증가에 대한 설명이었고 실험은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VLM 위에 구현이 되었고 4000줄 정도의 파이썬 코드 구현을 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위에 보이시는 거는 되게 좋은 사양의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천만 원짜리 되는 그런 GPU에서 실험을 하였고 그 아래는 그보다는 좀 성능이 떨어지는 그래도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GPU에서 이 두 개 플랫폼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 VLLM과 VLLM의 좀 베리언트들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첫 번째로 페이지드 어텐션은 만약에 이미지 토큰과 텍스트 토큰이 있으면은 이 둘을 합한 크기로 페이지를 할당을 해서 쓴다고 합니다. 저도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VLM 베이스라인이고 그리고 이제 맥스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둘 중에 더 큰 걸 기준으로 삼아서 페이지 사이즈를 정해서 할당을 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태틱 파티션이라는 베리언트가 있는데 이거는 각 레이어들이 있을 때 지금 이거는 좀 다른 데서 가져온 예시라 다르긴 한데 풀 어텐션을 하는 레이어가 있고 그게 아닌 레이어가 있는데 풀 어텐션을 하는 레이어가 100이라고 치면은 그게 아닌 레이어들에는 50만큼의 메모리를 스태틱하게 할당해서 쓰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젠가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셋과 워크로드에 대한 설명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한테 그때 내가 이런 중간중간 돌아가다가 혹시 이건 그냥 되게 약간 좀 정도는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 eBPF 했을 때 eBPF에서 그 외부 펑션 콜이나 돌릴 때 GPU 쪽으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니? 일반적으로는 안 될 건데 글쎄요. 뭔가 동작을 딱, 액티브 페이지스는 내가 이렇게 잘 정리했으니까 이거 불러다 써. 그런 게 많이 유저 로직을 니네 커널이 해래. 특정한 시점에. 너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정의해놓은 이 펑션 어차피 네가 부를 거잖아. 세 개, 클래스 들어있는 세 개 펑션 불러가지고 그때 필요한 정보 얻어가지고 지가 결정하는 거지. 네네. 그런 느낌이 들거든. 네, 맞습니다. 아날로지가. 그렇게 바라봐 보면은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지. 정말 유저 정보가 있으면 이걸 해결을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런 걸 터놨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 유저 정보를 주는 게 좀 더 쉬운 방법이긴 하죠. 유저 시멘틱스네요. 사실 유저는 이게 저기 올해 OSPI, SSP 나온 거 해시 EXP
아, 네네네. 그것도 사실, 그렇잖아. 네. 똑같은, 캐시하는 밸런스는 사용자는 이걸 쓰는 DB에서나 뭐나 이렇게 LLM이나 되게 많이 쓰는데 밑에서는 뭐 쓰나 알 방법이 없으니 나는 무조건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LI로 그냥 수합해버릴 거야. 뭘 해버릴 거야. 이런 거잖아.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요건 필요하거든. 요건 쥐고 있어야 돼. 정보를 주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네, EBP에 네, 포인트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지. 그지? 네. 딱 그런 느낌이야 지금.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계속 진행하면은, 네, 다양한 모델에서 실험을 했고, 네, 비전 모델, 뭐, 슬라이딩 윈도우, 로컬 어텐션, 맘바, 스파스 어텐션, 그리고 그냥 트레디셔널한 프로 어텐션을 쓰는 그런 여러 모델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네, 슬라이딩 윈도우 모델에서는 대체로 거의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표를 저 위에 보면 숫자 1.5배 네, 배수입니다. 기준으로 1.5라는 VLLM 기준. 네, 그래서 뭐 그래서 당연한 결과 같고 네, 여기서 이제 그냥 트레디셔널 한 LLM을 돌려도 성능 하락 없이 그냥 똑같이 그냥 네, 네, 호모지니어스 모델에서 돌려도 똑같은 성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저는 너무 당연한 결과 같아서 넘어가서 했습니다. 이제 네, 비전 모델에서 좀 레이턴시를 측정을 한 게 있는데, 뭐, 왼쪽 두 개는, 네, 그냥 당연한 결과고, 오른쪽에 이제 TPOT라고 해서 타임 퍼 아웃풋 토큰이라는 지표는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 논문의 저자들은 젠가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배치 수가 다른 모델들보다 그 메모리 프래그멘테이션을 잘 해결했기 때문에 다른 모델보다 배치를 더 크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오버헤드가 여기에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말하기는 배치 수를 제한하고 실험을 돌리면은 이 값이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가 들어가 있는 모델에서 브레이크다운을 한 결과입니다. VLLM과 이제 비교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VLM의 LLM에서 한 20GB 정도가 낭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젠가는 낭비되는 것 없이 다 메모리로 잘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픽스 캐싱도 실험을 진행했는데, 여기 되게 재밌는 설명이 있는 게 여기 B에 보시면은 좀 VLM보다 살짝 낮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젠가에서는 2레벨 얼로케이터를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버헤드가 여기에 잡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젠가가 이제 레이어별로 좀 그 해시를 자유자재로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성능 향상 효과가 여기서 보인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랜드 이런 뜻이. 그냥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그럼이 또 인덱스 디플트 그게